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크진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각 질환별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혈압 조절을 위한 시기에 대해서는 유럽 고혈압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루 5g 미만으로 소금 섭취 제한을 할 것이 권고가 되며 또한 알코올 섭취 또한 제한할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야채, 과일, 생선,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권고가 되며 적색육은 적게 섭취할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을 위한 시기로는 체중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시기가 먼저 권고가 되며 소듐 제한이 권고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식이 조절을 통한 포타슘 공급이 권고가 됩니다. 한국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되도록이면 6g 이하로 제한하여서 혈압을 낮출 것이 권고가 되는데요. 소금 6g이라고 하면 아마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으로 표현하자면 일반적으로 한 티스푼 정도에 가득 담으면 소금이 한 6g 정도가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금의 양을 소듐으로 환산을 하면 한 2.4g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섭취해야 될 소금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 따라서 굉장히 싱겁게 먹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음식별로 소듐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분에 1.8g 정도의 소듐이 들어있으며 찌개의 경우에는 2.1g, 국밥의 경우에는 2.3g 정도의 소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밥 한 그릇에 뭐 깍두기 정도 좀 먹으면 이제 하루 권장량인 2.4g을 가볍게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만큼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라면이나 이런 국물 있는 요리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식사를 하게 된다면 되도록이면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조절을 위한 식이 보겠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에 대한 유럽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점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식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고 또한 포화 지방 섭취 또한 줄이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 외에도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파이토스테롤과 같은 식물성 물질과 뭐 이제 보통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홍국을 섭취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내 뭐 부작용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권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것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크진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보다는 탄수화물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을 줄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한 섭취로는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 불포화 지방산 보충제, 즉 보통 흔히 말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단당류 및 이당류와 같은 단순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HDL, 즉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한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 탄수화물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 지방산의 경우에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주를 하는 것이 권고가 되지는 않고 적절한 정도로만 할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다음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로서는 이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개별화된 의학 영양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식 식이를 포함해서 뭐 채식이나 저지방식 등등이 권고가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류, 콩류, 채소, 생과일, 유제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흔히 우리가 아는 흰쌀밥과 같은 정제된 형태의 탄수화물 섭취는 권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가당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당음료 섭취를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할 것이 권고됩니다. 여기서 나트륨 섭취는 될 수 있으면 줄일 것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혈당 조절을 위한 시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다이어트 콜라나 뭐 제로 콜라와 같은 저칼로리 탄산음료입니다. 이러한 저칼로리 감미료가 들어간 탄산음료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발표된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가당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칼로리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것이 그 대체물로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수분 섭취는 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칼로리 탄산음료와 같은 저칼로리 감미료가 들어간 가당 음료가 이러한 가당 음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